네, 이제 저희는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이 주말 사이 이스라엘의 공습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국제 유가도 그렇고요. 다양한 정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슈 경제 시간에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한번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해볼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네. 같아서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말 사이 있었던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 중동발 불안이 좀 고조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가가 불안불안했는데 네. 이거 기름 붓는 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 추이가 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배럴당 한 9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만 해도 우리가 배럴당 80달러였는데 한 15%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대한민국은 잘 아시다시피 석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00% 수입하는데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30%에서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입의 1위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동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입에 의존 70% 하는 중동의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발전량 중에서 70%가 화력입니다. 석유라든지 가스를 돌려서 터빈을 돌려서 이제 전기를 일으키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전기 1인당 국민의 전기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중화공업 중심이고 전부 다 중공업 중심이다 보니까 1인당 국민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1위이고 그중에서 전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유가 상승은 한국에 가장 치명적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수출과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안 그래도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작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까지 났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수출이 좀 확대되면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이고 경제가 정상화된다 이렇게 좋아했는데, 또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전쟁이 확대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확대된다 그러면 양쪽이 다 공멸하고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철저하게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역시도 본인들도 전쟁이 확대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저는 확전은 되지 않겠지만 스스로의 체면은 좀 차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란도 일부러 드론을 많이 보냈습니다. 미사일은 요격하기 힘들지만 이 드론은 요격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방공망이 가장 최대로 철저하게 되어 있는데 99%를 격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종의 있습니다. 쇼맨십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도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강대국입니다. 인구가 8천만 명 정도 되고 가장 무기가 많고 가장 위협적인 나라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은 진짜 중동 전쟁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의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경제라든지 성장은 계속하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서로 달래겨 있는 상황이다. 저는 확전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 이스라엘이 드론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이란 역시 그래도 조금 자존심은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시각 때문일까요? 만약에 또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90달러 이상 올라간 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도 뛸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국제 유가 상단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저도 130달러 내외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석유 가격은 마이너스 20달러까지 갔었고 최고 18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는 석유를 사가기만 하면 배달료를 보냈습니다. 마이너스 20달러라고 하는 것은 배달료를 보조해 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원유를 채굴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송유관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석유를 사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석유를 사갈 때 배럴당 2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고 최고 많이 올랐을 때는 한 5년 전입니다. 한 18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이와 같이 석유라고 하는 것은 한 10배씩 올랐다가 내렸다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중동 전쟁이 확산된다 그러면 이렇게 100달러를 넘어서고 113달러까지 가겠지만 이렇게 확전을 서로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석유의 70%를 이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우리가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남역 앞에는 테헤란로입니다. 네. 우리가 이란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란과의 교역을 금지시키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란의 석유를 지금은 사올 수 없는 관계고 네네. 그렇지만 또 한국과 이란은 가전제품은 우리가 세계 이란이 1등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가전제품 1위를 소비하는 것은 이란이라든지 중동은 한국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수들도 이란에 가서 학회는 계속합니다. 그러면서도 석유 수입은 우리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란은 어쨌든 간에 한국과의 나쁜 관계는 아니었고 1970년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테헤란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미국이 이란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석유를 검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는 이란에서 석유 수입을 못하고 있고 결론은 이와 같이 중동이라든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확대는 바라지 않는다. 네. 다만 본인들의 체면이라든지 이 정도는 좀 원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300기가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공격을 했고 지금 이스라엘이 재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결사 반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인구가 1,000만 명이고요. 미국 본토의 이스라엘 인구가 1,00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2천만 명의 인구가 지금 있고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이 이란은 흩어진 민족이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네. 흩어진 민족을 말하는 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한 2천만 명 정도지만 유럽과 미국에 한 1,000만 명이 모여 살고 있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본국에 우리가 5천만 명, 북한에 2천만 명, 1,000만 명이 우리가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우리가 흩어진 민족을 말하는 디아스포라라는 민족이 됐는데 저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미국 정계와 뭐 언론계 지배권의 20%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고 전쟁 무기를 계속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보복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 지원을 하지 않겠다. 제발 이번에 좀 멈춰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한다든지 전쟁 확대는 지금 막고 있고 전쟁이 확대된다 그러면 전 세계 공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확전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이 국제 유가의 상승은 이 확정이 되지 않는 이상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환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안전자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와 현상이 이어졌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1,384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1,400원대에 올라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이런 강달러가 이 주식시장에 가지고 올 영향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아마 이제 1,400원 돌파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50년 기간 동안 85% 확률로 계속 우상향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1970년도에는 1달러가 200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달러가 지금은 2,000원까지 갔었고 지금은 1,400원 정도인데요. 1997년도 IMF 때가 2,000원이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때 1,600원이었고 코로나 시기에 1,400원을 돌파했었습니다. 최근에 한 1,300원까지 안정이 됐었는데 이와 같이 전 세계의 국제 결제에서 결제되는 달러의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결제되는 달러의 비율 한 60%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로화가 한 20%, 그다음에 엔화, 파운드화가 한 3, 4%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나 중국의 위안화가 다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원화는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비율이 한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결제되는 순위는 한 35위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이고
GDP는 세계 9위, 10위까지 올라왔지만 원화의 경쟁력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원화의 환율은 계속 우상향한다. 저는 앞으로 우리 환율도 계속 1,400원까지 돌파할 걸로 저는 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좀 낮은 편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세계 9위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재 달러를 보유한 4,200억 달러 중에 현금은 3%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미국의 국채라든지 미국의 유가 정권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환율을 안정시킬 방어막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은 이렇게 위기에 닥치게 되면 환율은 급등하게 되는 이유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 상황이 놓이는 대만 같은 경우는 국가 GDP의 70%를 외환 보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GDP의 한 25% 정도만 외환 보유고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은 계속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글로벌 주식 비중에 미국이 60이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한국 주식과 함께 사야만 환율에 대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국 주식만 해서는 안 되고 적정한 비율로 저는 한 90대 10 정도 미국 주식을 90%, 한국 주식을 10% 사야 되는 이유가 환율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주식 가격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함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교수님의 또 시각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3고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고유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 중입니다. 우리의 물가 영향 어느 정도로 또 더 커질지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물가는 400개의 품목을 가지고 물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필품으로 먹는 짜장면부터 포함해서 야채 가격이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금년도에 신선 과일과 채소 가격이 한 11% 정도 올랐습니다. 사과는 한 88%, 배 사과가 80% 이상 올랐고, 또 신선 야채라든지 과일 가격이 이렇게 물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공산품의 가격은 현재 전체적인 평균은 3.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도 3.1% 이번 3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예상대로라면 6월 달에 기준금리를 0.25% 내리겠다. 지금 3번 내리겠다는 비중은 25%고 2번 내리겠다는 비중은 한 3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확률적으로는 미국이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기준금리를 0.25% 2번 정도 내린다는 것이 더 많은 추세이고, 미국이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올 연말의 기준 물가 목표는 2%입니다.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모든 나라는 2% 물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2%로 안정된 물가가 유지돼야만 근로자들도 자기가 월급이 올라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월급이 오르는 것도 물가 인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가장 좋은 물가 인상의 수준은 2%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바로 미국의 목표가 지금 3.1%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란에 이런 전쟁이 있었지만 오늘 현재 미국의 나스닥 선물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네네. 전쟁이 확대되지 않고 이렇게 좀 멈출 것이다, 이런 예측 때문에 그렇고, 저는 미국이 예상하고 있던 기준금리 목표라든지 이런 것도 본인들이 원하는 2%의 물가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금년 6월부터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불거지지만 않는다면은 아직까지 그 예상하는 범주 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